과학 맛집의 민영쌤입니다. 네, 오늘도 맛있는 과학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앞서가지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먼저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갈 건데요. 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여기 보면 대충 나와 있는데요. 네, 바로 물질의 특성 단원 중에서도 우리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순물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혼합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 순물질이란 무엇이냐 해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순수 그리고 순진 이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 그 얘기하면서 나갔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순수라는 것은 어떠한 한 가지 물질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하고 순진이라는 것은 텅 빈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순수는 칭찬이고 순진은 약간 안 좋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물질이라는 것은 순수한 물질을 의미하는데 순수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은 어떤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을 순물질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오타 이루어진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혼합물은 뭐죠? 네, 혼합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걸 의미했었죠. 그쵸?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인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도대체 이 두 개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구분해요? 우리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제일 먼저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구분해 봤죠. 이게 사실 제일 일단 첫 번째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일단 우리가 알잖아. 소금과 물이 섞여서 소금물이다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상식선에서는 대부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1번 상식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 상식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확인한다? 맞아, 여기 나와 있는 물질의 특성을 확인한다. 뭐 예를 들어 금이라는 것의 순금이라는 것의 밀도가 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물질의 밀도가 순금의 밀도와 동일하다면은 얘는 순금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두 번째는 물질의 특성을 확인한다. 물질의 특성을 확인한다. 그럼 여기 추가로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겠죠. 물질의 특성은 그럼 뭔데요? 물질의 특성은 뭡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뭐냐면 바로 어떠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걔만 딱 가지고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를 들어 순금이 뭐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 20이라면 그 20이라는 값은 모든 순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물질의 특성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깔끔할 것 같고요. 요번 시간에 이제 뭘 배울 거냐 하면은 여기 방금 나왔던 이 물질의 특성 있죠? 이 특성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밀도, 두 번째 녹는 점, 세 번째 끓는 점, 그 다음 용해도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밀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단원명을 보시면은 물질의 특성 중에서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선생님, 오늘 밀도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웬 뜨고 가라앉는 성질이죠? 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기준이 뭐죠? 어떤 물질은 뜨고 어떤 물질은 가라앉아요? 이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대답이 절실합니다. 선생님은.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혼자 질문했다가 선생님 혼자 답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자, 빨리 대답해 보세요. 어떤 물질은 뜨고 어떤 물질은 가라앉죠?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은 뜹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크나큰 오개념이라는 거. 쌤 생각에 아마 열이면 한 9명 아니면 한 9.5명 정도는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은데요.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것의 기준은 무게가 절대 아닙니다. 질량도 아니에요. 바로 뭐가 결정짓는 것이냐면은 밀도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이 이것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밀도의 정의를 보면은 밀도의 의미란 질량이 얼마나 빽빽하게 모여 있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1kg 짜리인데 이만한 1kg 짜리가 있고 이만한 크기의 1kg 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빡 압축해 가지고 요만한 1kg 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뭔가 빽빽하지가 않죠. 얘는 빡 압축해 놨으니까 빽빽하죠. 그쵸? 질량이 이렇게 한 곳에 응축돼 있죠. 이런 것을 보고 밀도를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 밀도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1kg 짜리 요만한 거는 뭐 밀도가 5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빡 압축시켜 놓은 요만한 거는 밀도가 뭐 1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치로 나타냈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숫자로 나타냈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밀도라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얘가 그럼 그 수치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질량. 밀도의 정의, 즉 밀도의 관계식은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피가 5짜리인 애가 있는데 걔가 질량이 100kg이래요. 그러면은 5분의 100이니까 2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고요. 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피, 영어로 하면 볼륨이요. 볼륨. 우리 볼륨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몸매가 아주 볼륨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비유가 좀 저급한가요? 부피는 영어로 볼륨이란 말이에요. 볼륨. 그래서 볼륨이 앞글자 따서 V예요. 그 다음에 질량은 영어로 mass예요. mass. 수학을 의미하는 MATH가 아니라 MASS, mass. 그래서 스몰 m을 써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까지 알아주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앞으로 계속 하면서 부피 나오면 라지 V 쓸 거고요. 질량 나오면 스몰 m 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관계식은 이렇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이 관계식을 이미 나와 있네요. 관계식이. 그럼 동그라미 표시해주세요. 중요, 별표 표시해주세요. 설마 교과서를 안 들고 온 그런 파렴치한 인간은 없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빨리 교과서 없으면 빨리 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밀도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매번 얘가 순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순금의 밀도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물체의 밀도를 따로 구해서 이 두 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러기가 사실은 좀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미 밀도를 구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 순금의 밀도 미리 알고 있으니까 얘만 딱 구하면 되게 이런 식으로 구해놓은 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번에 자료 보니까는 굉장히 흐리던데 이거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먼저 뭐 예를 들면 여기 백금은 20, 백금은 20.5, 21.5, 그 다음에 은은 10.5, 철은 7.87, 뭐 이런 식으로 쭉 구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은 1이에요. 물은 1입니다. 밀도의 기준을 물로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자리에 안 되시면 그냥 외우세요. 물은 1, 반드시 1이에요. 이거는 그 시험 문제 있잖아요. 그때 뭐 친절한 선생님이 시험을 내면은 물의 밀도는 1로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안 알려주는 쌤들도 있어요.
그냥 물의 밀도 1 당연히 알고 있겠지 하면서 문제 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우세요. 아시겠죠? 물의 밀도 1인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얼음은 물보다는 약간 더 작아요. 같은 물질인데 온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 상태가 변하면서. 그래서 뭐 이런 식 기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작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는 거. 뭐 0.001, 0.0001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반지가 있어요. 이렇게 반지가 있어. 반지가 있는데 이 반지가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얘를 금 부분만 딱 떼가지고 밀도를 구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금은 없네요. 근데 왜 없죠? 아무튼 그래서 금과 밀도가 맞는가, 예를 들어 100금이라 치면은 밀도가 21.5가 맞는가, 그걸 확인하면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밀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뜨고 가라앉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분명히 무게가 뜨고 가라앉는 것을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혹시 그림 잘 보이나요? 이 그림 뭐죠, 이거?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그 빅 마시멜로 혹시 아시나요? 그 커다란 마시멜로 아시나요? 그 바닷가에 보면은 허연 거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커다란 스티로폼이란 말이에요.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거 실제로 들어오면 엄청 무거워요. 자, 그거랑 그 다음에 조그만한 요만한 새덩어리. 자, 두 개가 있다 칩시다. 쌤이 무게는 딱 정해드릴게요. 이 하얀 빅 마시멜로우는 무게가 10kg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얘는 무게가 5g이라고 칩시다. 5g. 쪼매난 새덩이니까. 무게의 차이가 무려 2000배가 차이 나네요. 2000배. 네. 자, 그런데 둘 중에 막상 뜨는 건 누구죠? 얘죠. 그렇죠? 스티로폼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10kg으로 훨씬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얘가 뜬단 말이에요. 얘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뜨고 가라앉는다는 걸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 이거죠. 이해되죠? 이 가라앉고 안 가라앉고를 결정짓는 것은 무게가 아니라 밀도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퀴즈 한번 보죠. 밀도 순서대로 나열해 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이 뭔지 적어 드릴게요. 자, 이거는 나무. 자, 이거는 식용유. 이건 식용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돌고래는 플라스틱. 그 다음에 여기 하얀 거는, 파란 거는 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글리세린 이라고 하는 액체예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갈.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가 밀도가 누가 가장 크고 밀도가 누가 가장 작은지에 대해서, 밀도가 누가 가장 크고 누가 가장 작은지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손짓으로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빨리 적어보세요. 어디 정리하면은 교과서 205페이지 20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빈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정지 버튼을 누르고 정직하게 적었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은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밀도가 가장 큰 것은 가장 아래에 가라앉는 자갈이겠죠. 자갈. 자갈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거 글리세린. 자, 그 다음으로는 플라스틱이겠죠. 그 다음이 식용유. 그 다음이 나무.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제대로 적었는지 잘 보시고요. 그냥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적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적어두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볼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물에 뜨고 가라앉고를 결정짓는 요소는 뭘까요? 그러면 얘가 물에 뜨는지 가라앉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걔의 밀도가 어때야 돼요? 걔의 밀도가 물보다 크면 가라앉고 물보다 작으면 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물의 밀도 얼마였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의 밀도 1이었죠? 네. 그러니까 밀도가 1보다 크면 뜨고 1보다 크면 가라앉고 1보다 크면 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물에 뜨고 가라앉고의 기준은 물 어디 갔어? 제가 물을 빼먹었네요. 제일 중요한 물을 빼먹었네요. 물보다 밀도가 큰 애들은 얘네들이고 물보다 밀도가 작은 애들은 얘네들이다. 뭐야, 잘못 적었잖아. 이 물은 여기 들어가야겠죠, 그쵸? 플라스틱도 물에 떠 있으니까 물보다 밀도가 작다.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알아두시면 돼요. 뭐냐면 혼합물의 밀도예요. 혼합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순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의 밀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은 바로 얘는 어떻게 정하느냐? 여기 이것도 205페이지 하단에다가 적어두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둘의 평균으로 둘의 평균값이 됩니다. 혼합물의 밀도는 둘의 평균값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떤 순금과 순은을 정확하게 딱딱 반만큼씩 섞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밀도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순금의 밀도 쌤이 근데 미리 조사를 못했어요. 그냥 20이라 칠게요. 20. 순은은 10.5인데 그냥 10이라 칠게요. 이 두 개를 섞으면은 밀도가 20 더하기 10이니까 30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평균값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값이라고 할 수 있는 15가 된다는 거죠. 근데 순금이 훨씬 많이 들었어요. 순금 한 500g에다가 순은은 한 100g 밖에 안 넣었어요. 그러면은 걔의 밀도는 뭐 20에 훨씬 가깝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금 뭐 500g에다가 그리고 순은 100g이라면은 그럼 얘네 두 개를 합치면은 밀도가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뭐 한 18.5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혼합물의 밀도라는 것은 둘의 평균값, 그러니까 부피를 어느 정도 고려한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은 내용은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민영쌤의 순한맛 시간입니다. 맛집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한맛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면서 아우 뭐 잘 모르겠는 것도 많고 너무 매콤했어요. 아주 매콤한 자료였어요. 근데 그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순한맛 자료로 바꿔준다. 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그라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과제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노트가 미리 준비 안 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일단 요번 시간은 그 교과서에다가 필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순한맛 노트를 만들어 오세요. 큰 거 필요 없어요. 쪼매난 노트라도 상관없으니까 민영쌤이 순한맛 노트 해가지고 들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순한맛 노트만 따다다다다 보면 되도록 아시겠죠? 준비해 오세요. 없으면 안 돼요. 검사까지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만드세요. 아시겠죠? 자, 순한맛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 전부예요. 1번 밀도의 의미, 질량이 얼마나 빽빽하게 모여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질량이 요만한 거 1kg랑 요만한 거 1kg랑 밀도가 요만한 거 1kg가 더 크다. 빽빽하니까. 난 밀도의 정의, 관계식이라 하면은 질량 나누기 부피이다. 근데 질량은 영어로 스몰 m으로 나타냈고 부피는 볼륨, 라지 v로 표현했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뜨고 가라앉고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면 그 액체의 밀도보다 물체의 밀도가 크면은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액체가 이제 물이라면은 물에 뜨고 가라앉고를 이제 판단하는 것은 물보다 밀도가 크냐, 그러니까 밀도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크면은 가라앉고 작으면 뜬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혼합물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혼합물의 밀도는 두 물질의 양을 고려한 평균값이에요. 그냥 평균값이 아니라 양을 고려한 평균값이에요. 알겠죠? 그냥 평균값 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밀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교과서에 정리를 해두든 아니면 순환만 노트로 적당한 노트가 있는 친구들은 얼른 가지고 와가지고 필기를 하든 정지 꾹 누르고 하세요. 아시겠죠? 순환만 노트 있어야 됩니다. 꼭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순환만도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민영쌤의 바로 시식 코너입니다. 네. 이번 단어는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미리 시식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가지 코너가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코너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기름은 갈비탕 국물 위에 둥둥 떠 있다. 기름과 갈비탕 국물 중 밀도가 더 큰 것은 무엇인가? 뭔가 액체들 간의 밀도를 비교하고 있네요. 근데 기름이랑 갈비탕 국물 중에 누가 더 밑에 있어요? 갈비탕 국물이 더 밑에 있죠? 그러면 밑에 있는 녀석이 더 밀도가 큰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밀도가 큰 것은 갈비탕 국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너. 물놀이 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까닭을 밀도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라는 거예요. 밀도와 관련지어. 까닭을 밀도와 관련지어. 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일단 먼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 그리고 풀 수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205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정답을 미리 한번 적어보고 그러고 해설을 들으세요. 저는 적어봤다 생각하고 해설할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랑 사람이랑 밀도가 거의 비슷해요. 사람의 밀도도 거의 1인데 1보다 약간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물에 막 가라앉지도 않고 막 뜨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물에 약간 이렇게 가라앉을랑 말랑 뭐 이러면서 존재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밀도가 1에 가깝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구명조끼의 경우에는 밀도가 아주 그냥 거의 0.1 이 정도 수준이에요. 1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사람 플러스 구명조끼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혼합물 마냥 구명조끼랑 사람이랑 합쳐진 거니까는 혼합된 거니까는 그 사람의 1과 사람의 밀도 1과 그 다음에 구명조끼 밀도 0.1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두 개의 중간값인데 사람이 물론 양이 훨씬 많으니까 사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어찌됐건 이 두 개의 뭐 적당한 중간값인 뭐 0.8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0.8이면 물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물 위에 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명조끼 착용하는 까닭은 어떤 사람의 밀도가 1이고 구명조끼의 밀도는 물에 비해서 아주 작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섞어주게 되면은 사람의 밀도가 1보다 작아지게 돼서 그래서 물에 둥둥 뜰 수 있다. 그래서 착용하는 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빽빽하게 정리했는데 이 중에서 필요한 것만 딱 들고 가서 메모해 두세요. 사람은 신체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밀도가 물과 거의 동일하거나 약간 크다. 0.01 뭐 이 정도다. 0.1 이 정도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자세나 호흡에 따라서 뜰 때도 있고 가라앉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구명조끼의 밀도는 물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사람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되면 혼합물과 유사하게 밀도의 값이 그 중간값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의 밀도가 물보다 작아져서 1보다 작아져서 그래서 물 위에 쉽게 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교과서 205페이지 하단에다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 정리하세요. 참고해서.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정리해도 되고요. 정리하세요. 자, 정리 다 하셨죠? 전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넘어갈 거 없어요. 끝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맛있는 과학 수업이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쌤이 아직 이렇게 찍는 거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막 농담도 하고 싶은데 저번 시간에 무슨 그냥 수업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노련해지면은 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물질의 특성 중에서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녹는 점에 대해 배울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온도에서 얘가 녹는가. 얼음이 녹는 점 언제죠? 얼음 언제부터 녹기 시작하죠, 물로? 기억 안 나나요? 모르나요? 애초에 안 배웠나? 0도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 맛집의 민혁 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